설립해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전문 공대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얼마 전 한전공대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대학을 만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처럼 청년이 모여들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는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초기 구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용역 결과 발표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한전공대 설립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공대가 초기 구상대로 가는데 걸림돌은 무엇인지,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완결돼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이연빈 한전공대 설립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여성구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0일 한전공대 설립 중간 영역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연빈 단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역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전공대 설립이 이걸로 뭐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간략하게 시청자들에게 한전공대 영역 결과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한전에서는 국정과제로 한전공대 설립이 선정된 이후에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전 세계 40개 대학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이제 설립 추진 용역을 AT컨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지금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것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이제 1단계 부분인 어떤 이 대학 설립의 타당성, 그러니까 설립의 환경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타당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대학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도출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이번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 대학이 어떻게 될 건지 상세 설계는 하반기 중에 이루어질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네. 시청자들 간략하게 한전공대 이런 거다 이번 영역 결과를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예, 어떤 타당성 분석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지만 강한 대학, 그리고 지역 대학과 같이 가는 연합형 대학, 그리고 글로컬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대학, 그렇게 세 가지로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이번 영역 한전의 영역 결과 발표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 영역 결과를 기다려 오셨을 텐데요. 먼저 이병훈 광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관련 총괄 본부장 맡으셨던가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실 텐데 광주시 부시장님 입장에서 이 영역 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요? 먼저 영역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이 한전공대가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된 배경, 그 맥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출발점은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의 틀 속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지하자. 그래서 지금 170개 기관을 지역에다 혁신도시에다가 전부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이 지금 광주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에 입지를 하게 된 것도
그 일환이지만은 한전이 공기업 중에 제일 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 전남이 공동 초광역 혁신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전이 오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네. 공약은 한전이 오고 16개 기관이 와 있지만은 뭔가 지역의 산업을 제고시켜야 되겠다. 그게 에너지 클러스터죠. 에너지 클러스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산학, 관연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 여기에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한전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대학은 그 단순히 대학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지역의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하나의 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네. 용역을 중간 보고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뭐 입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 앞으로 나갈 때 앞으로 재정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는 제대로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이죠. 네, 전반적인 그 과정을 과거 또 선거 대책본부를 하셨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을 넘어서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부지사님으로 임명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네, 지금 한 3주쯤 돼요. 아, 3주 만에 어떻게 처음으로 나오신 내용인데 그중에 한전공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 텐데 전라남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부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한전공대 문제는 우리 그 빛가람 혁신도시 그리고 광주 전남의 어떤 공통 과제로서 늘 관심 있게 봐왔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에너지 분야 특화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하고 2022년 3월에 개교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좀 두 가지 점에서 좀 아쉽고 좀 네. 실망스럽다고 좀 할 부분이 네. 너무 좀 규모가 작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작아도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지금 네. 1,000명 규모로 제시했고 이제 학부생 뭐 400명인데 지금 그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그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 또 신산업 에너지와 관련된 그 핵심 인력이 2025년은 5,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비춰봐도 너무 적게 잡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지금 광주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록 중간 보고긴 하지만 재정 투자 계획이 너무 없습니다. 한전 자체에.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앞으로 남은 영역 기간 중에 충분히 되고 또 적극적으로 좀 네. 지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토론 초반에 전라남도 부시장님께서 아쉬운 점, 문제점부터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에너지밸리와 관련돼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걸 초기의 구상에 또 같이 참여해 오셨던 여성구 원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평가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월요일 날 그 용역 중간 그 결과 보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어떤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재정 문제랄지 부지 문제, 그다음에 규모 문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2022년 3월까지 개교를 하려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 실천적인 네. 디테일한 추진 일정, 방법 그런 것들이 지금 중간 보고에 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시가 안 됐는데 최종 보고회 때는 정확하게 실현 가능한 일정들이 제시가 됐으면 합니다. 네, 기대 속에서 뭔가 보완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들분께서 뭐 다 뉴스 내용을 꼼꼼히 다 보지 않고 있으실 수 있으니까 먼저 예. 한전 우리 단장님께서 이번 영역 결과를 한 분야별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중에 먼저 그 작지만 강한 대학 말씀하시면서 학생 정원 1,000명의 대학 그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도로 이게 영역이 나온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되게 그 1,000명 플러스 알파라는 학교 규모에 상당히 너무 이렇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대학의 모습이 대학, 그 다음에 랜드마크 연구소, 네. 그리고
3학년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규모, 결국에는 이 클러스터 안에 들어올 학생 내지는 연구 인력의 규모는 최종적으로 한 5,000명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거기는 에릭슨이라는 이동통신 장비 업체가 네. 글로벌 기업이죠. 주도를 해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뭐 모토로라, IBM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쪽에 고용 인구가 한 2만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습은 어떤 대학, 그다음에 랜드마크 연구소,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인력은 5천이지만 그것과 파생되는 어떤 전체적인 고용 창출은 한 3만 정도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작지만 강한 대학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궁금하시거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현민 단장께서 1,000명 플러스 알파 학생 수가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인데 1,000명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한전공대 처음에 개념을 정할 때도 소수 정예주의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제일 적당하다 이러는 것이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나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학령 인구 감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뭐 1,000명에서 2,000명, 나중에 5,000명까지 된다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캘리포니아 공대 같은 데는 127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학생 수가 학부하고 대학원생 합해서 2,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일단 질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1,000명이 장리, 정리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시작이니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네네.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작은 1,000명으로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볼 때는 그 마치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그 좀 제대로 된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 자체가 세계적인 그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지금 비전을 설정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걸맞게 그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원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원을 마음대로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적게 한다면 그만큼의 어떤 그 지금 앞으로 학문 추세 자체가 여러 가지 융복합을 전공을 잘 하면서 또 융복합을 해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에너지 분야는 더더욱이 그게 강한데 그 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그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작지만 강한 대학에 대한 그 한전의 얘기에 관련해서 지금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광주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한전의 입장하고 지금 교육부 입장, 네. 그다음에 이 설립 목적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전이 여기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 규모가 한전의 그 한전 대학을 만드는 한전의 그 어떤 의지에 그 의지가 과연 제대로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될 부분 같고 교육부 입장은 그래요. 제가 교육부 정리를 한번 뵀었어요. 공대 관련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격감하기 때문에 대학을 다 줄여가고 있는데 뭔 한전 공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은 설립 목적하고 비교하면은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네. 세계적인 그 글로벌한 대학을 만들기 때문에 국내 대학하고 경쟁 체제다. 그런 대학이라면 안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고 국내 유수 인력을 끌어다가 연구 교육을 시키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한전이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대학을 만드냐가 중요하지. 지금 인원수가 1,000명이냐 1,000명 플러스 알파는 그 한전에서 적절하게 그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판단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학생 정원
규모에 관련된 부분, 정원에 관련된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또 서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부지사는 게 또 중요한 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학생 정원 외에 부지 그리고 연구시설 이런 걸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우리 한국이 필요로 하는 현재 에너지 산업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범용 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어떤 그런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지, 그냥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냥 어떤 생계를 꾸려가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런 인력을 지금 저희가 한전이 양성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일단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하려면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소대학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학 하나만 만들어서는 그냥 조그만 대학일 뿐입니다. 저희가 랜드마크 연구소를 강조하는 것은 포항공대에 있는 그 방사관 가속기 같은 수천억짜리 우리 국가 과학 정책이 지원하는 그런 연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 방사관 가속기는 이미 전 세계 대학에서 실험을 하려고 2년 정도 예약이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연구소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연구소를 통해서 한순간에 지역 대학에서 글로벌 대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모든 기업들을 모아서 거기서 융복합적인 어떤 그런 연구와 어떤 창업과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조금 한 가지만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제 1,000명으로 하되 지금 이제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5,000명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좀 시청자분들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전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대학의 그 기준은 지금 1,000명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타 대학에 대한 문호 개방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2단계에서 지금 2040년까지 한 3,000명, 그 다음에 이제 또 2050년까지 지금 5,000명 이렇게 해서 타 어떤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학 어떤 본질적인 어떤 연구와 관계없이 그 주변에 어떤 그 파급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어떤 그 대학이 존재하고 또 기본적으로 목표 자체가 산학연 어떤 그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대학 규모 자체는 현재 상태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그 중간 영역 보고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단장님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게 이게 한전공대만 바라봐서는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스트 포항공대 말씀들을 하셨는데 30년,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대학의 인프라가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금은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 지스트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전남대도 있죠. 이 지역에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형 대학이라는 것이 한전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딱 좋겠습니다. 근데 학령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이 지역 대학들이 대학 교육부의 구조 개혁 정책에 의해서 이제 어떤 모습을 가져갈지도 현재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현재는 현재 갖고 있는 역량들을 다 저희가 충분히 주위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 한전공대는 그런 대학들과 같이 발전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떤 에너지에 특화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강소대학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특화해서 지원을 집중을 해야만 5년 내지 10년 내에 진짜 엄청난 성과를 얻어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제 들어보면 이번 영역 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얘기 나누고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전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구상과 정부의 구상과 최대한 잘 반영된 내용인 건지, 그리고 한전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한전공대가 태어난 배경은 작년 1월 23일 광주 전남 상생 대선 공약 발굴 토론에서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제안한 동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단순히 연구나 하는 하나의 대학을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학문 중심이다, 연구 중심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스탠퍼드 대 황승진 교수도 작년 11월 2일 날 포럼 때 말씀을 하셨는데 학문 중심이나 연구 중심인 캘리포니아 공대보다는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기술과 인력을 서로 활발히 교류하면서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그런 스탠퍼드 대형 사회 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공청회 때도 여러분들이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공약에 그게 이제 광주 공약이 있고 전남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 혁신 도시에 우리가 한전이 들어오는 바람에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에너지 클러스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역의 부가가치도 키우고 국가의 먹거리도 만들어내자. 큰 맥락이죠. 그 중심에가 이제 한전대학이 하나 들어선 겁니다. 기업 유치도 있어야 되고 한전대학도 있고 연구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어서 광주 전남의 공동의 관심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그 선거 도중에 한전을 몇 번 더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 관심이 많은 사업이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인 한전이 이 한전공대 설립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 적자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대학은 제대로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가 관심이 많다는 것도 이 자리에 밝힙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영역 결과를 기다려 왔는데 그 초기 구상과 영역 결과 내용이 이제 시도나 문재인 대통령 초기 구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인원수 가지고는 평가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 대학이 지속 가능하게 구조로 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인재가 기업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제 물론 수가 많으면은 그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구 대학에서 배우고 연구를 한다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걸림돌이 있다면은 재정 계획하고 연동 문제가 있어요. 재정이라든가 과연 입지를 어디에 해서 세계 유수의 교수들이 몰려들고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좀 곤란하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한전이 열심히 이것은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 공약을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 상황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미래의 어떤 신기술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네. 8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앞으로의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규모가 그 용역 발표 자료에도 있던데 2.4경 원. 그러니까 2,400조 원의 10배라는 얘기죠. 네, 엄청난 2030년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지금 열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고용 효과도 30년까지 650만 개 이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도 되고 또 세계적인 또 시장의 그 활성화도 엄청 커지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 그런데 우리 이제 에너지 기술력은 지금 그 선도국가 한 4년 이상의 어떤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격차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우리 어떤 그 인적 자원의 현재 어떤 양성 어떤 한계 이런 것에서 있다. 이 차원에서 이거는 좀 큰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차원에서 지금 그 설계가 지금 돼야 된다. 네네.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병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재정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한전공대 설립에 지금 필요한 금액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한전공대에서는요? 이제 지금 지금 그 어떤 재정적인 수치를 얘기하게 되면 이제 기본 어떤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치를 사실 저희가 굉장히 조심했던 게 이제 한 번에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금액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떤 가정이 바뀌었을 때 어떤 금액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이게 앞쪽 가정들은 얘기 안 하시고 끝에 부분들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어슈밍입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1,00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설립 비용은 한 7천억, 그래서 뭐 7,500억.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뭐 한 600억에서 800억. 그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비용을 한전이 재정 확보를 하고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어때 시도 지자체에 도움이 필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할 건가가 앞으로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한전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금 22년 3월 개교를 하려면 일단 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제 대학 설립 인가를 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는 어떤 학령 인구 감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조심스럽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걱정은 이제 부지 문제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립만 하면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 즉 재정이 담보돼야 됩니다. 특히나 그 재정 담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한전이 64년도에 수도공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71년도에 이것이 홍익공대로 넘어갑니다. 홍익공대의 전신이 저희 수도공대입니다. 즉 어떤 사장님은 그때 판단할 때 대학이 필요해 이렇게 만드셨는데 또 어떤 사장님이 생각엔 왜 한전이 그런 걸 해? 이렇게 돼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한전이 100% 돈을 대더라도 뭔가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근데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외국인 주주도 있고 또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떤 또 기업 가치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니까 그렇다면은 실제로 정부가 지원해 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좋고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 주시고 뭐 기부도 있고 그러면 좋고 그리고 한전도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체계를 좀 갖추고 싶고 그런 세 가지 부분이 한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인가를 하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 입안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정부에 권해드리는 것이 유니스트 울산과기대처럼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좀 필요합니다. 각 정부 부처도 오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참여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있는 두 분 양쪽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울산과기대는 국립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사립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봐서 한전공대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이 정부하고 협력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특별법 제정이죠.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두 번째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한전이랑 같이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교육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 그러게 되면 또 세 번째 문제가 그 차원에서 설립인가라든가 재정 문제, 그다음에 부지 문제 이런 거에 충분한 논의 구조틀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중간 보고 하고 있지만은 최종 보고 나오기 전부터 네. 그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해야 2022년 네. 3월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00대 국정과제지만 설립하려고는 한전 입장에서는 곳곳 부처와 현실의 내용에 부딪히고 있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부지사님께서는 그 관련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전의 어떤 그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려는 충분히 예.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도도 지금 그 광주시와 함께 네. 지금 그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범부처 추진 그 위원회와 그다음에 그걸 또 지원할 어떤 그 지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 각 기요로에 이미 이제 저희 의견을 좀 전달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우리 이병헌 그 부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된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필요한 어떤 역할들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한전공대와 관련해서 이번 영역 결과 중에 시청자, 시도민에게 관심사 중에 또 하나는 한전공대 부지에 관련된 이번에 어디에 둘 거냐가 영역 결과에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시도민들이 이게 대학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도시, 어떤 거대한 그런 밸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부지 문제, 한전은 어떤 입장입니까? 뭐 22년 3월에 개교를 하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 네. 근데 이제 부지 문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하지만 또 저희가 이제 국공유지 등 어떤 인허가가 쉬운 데를 얘기한 이유가 이제 그 개교 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약에 사유지를 네. 여기 이렇게 해서 한전이 매입해서 하라고 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설립까지 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네. 부지 인허가가 쉬운 어떤 국공유지나 어떤 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지자체와 협조가 돼가지고 빨리 확보가 돼야 그래야 저희가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밖에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 개교 시기를 맞추어서 정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영역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 거기는 당연히 부지가 담기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용역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부문이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타당성 부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입지 선정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쉽게 국공유지가 선택이 되고 하면은 이 부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뭐 연말 정도까지는 용역 기간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든 뭐 해야 적어도 내년에는 뭔가 공사를 하기 시작해야 네.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예, 이 민감한 이슈 관련해서 두 시도의 우리 수장님을 모신 것도 이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게 누가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그 한전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한 것 같아요. 발언이 이거 지금 국공유지가 좋죠. 그 국공유지 같으면 우선 개교 맞고 품는 데는 좋아요. 일단은 그 사유지 매입보다는 훨씬 경비도 적게 들고 절차도 간단하다는데 이게 개교 일자에 맞추는 그 대학을 만들어야 될 거냐, 정말 지속성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입지를 선정할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그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근데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지 문제는 용역 과정에서 타당성을 중심으로 해야지 시도의 기여도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도가 상생하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네. 이건 상생이 전혀 아니고 네. 입으로는 상생이고 실제로 보면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전대학을 만드는 설립 목적이 뭐냐? 또 지속 가능하게 이걸 세계 유수 대학으로 만드는데 그게 입지의 선정 기준이 돼야지. 우선 뭐 국고기지가 빨리 되는 데를 하겠다라든가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경비도 절감되겠다. 이 판단은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수 교사와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입지, 정주 여건, 앞으로 그 정주 여건까지 봐야죠. 한전이 지향하는 아까 그 협력 대학인가요? 예. 대학 간의 현황, 우리가 연구소, 산학연 클러스터를 하려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이 요소를 감안해야지. 그냥 땅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네, 부지사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 용역 결과를 보면 뭐 한전의 어떤 그 지자체 간의 어떤 합의에서 추천한 이제 최소간으로 얘기를 하고 그 안 되면 이제 그 용역 내에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 지자체 간의 그러면 뭐 합의에 따라서 지금 뭐 이게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모든 개개의 책임을 마치 양 지자체에 좀 떠넘기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지역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에너지 신산업을 또 이끌어 나가고 또 그런 전문 인력을 지금 양성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대학 또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대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입지 문제는 그게 가장 최적의 어떤 그 기준을 지금 한전이 그 영역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지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에너지밸리 쪽에서 이 부지와 관련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삼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자, 네. 그 방금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아니 시도 간에 합의해서 가져오라 하면은 가져오겠습니까? 합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그거는 시도 간에 합의해서 가져와라 한 거는 자칫하면 한전이 어디 꼭 저 핑계 대고 뭐 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저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합의가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두 분 말씀하셨듯이 설립 목적, 그다음에 한전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한전의 역할, 배경, 의미를 따져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양, 시, 도가 두세 개씩 이렇게 언제까지 추천해라. 그러면 추천을 오면 그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선정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양 시도 간에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합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전이 제시를 하고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기한을 안 정하면 또 하세월이기 때문에 자 1주, 2주 이렇게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대부분 다 아마 검토는 하고 계실 거예요. 후보지에 대해서.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고 한번 제출해봐라. 그거를 그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이면 이번에 발표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단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여튼 분명한 건 이제 지자체의 의견도 저희가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제 국정과제이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뜻은 양지자체에서 합의를 해서 주셔서 여기다라고 한다고 해서 한전이 거기다 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왜?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발전과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후보지를 만약 합의가 돼서 몇 개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네. 그건 이제 저희 바람이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한전이 주체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방식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결국 그 올 연말로 말씀하셨던가요? 최종 보고서가? 예, 그렇습니다. 네, 최종 보고서에 담겨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돼야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또 여기 지금 이미 논의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한 분씩 우리 이제 최종 결과에 담겨야 될 내용들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한전공대가 단순히 대학으로서만 위치해서는 설립 목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창의적 도시가 형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생동감 있는 커뮤니티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는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창의적 인재가 있어야 기업들이 모이고 도시가 발전하고 발전이 보장된다 했습니다. 우리 보스턴을 보십시오. 하버드, MIT, 보스턴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의적 도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피츠버그 같은 데도 후기 산업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카네기 멜론 대하고 피츠버그 대가 있어서 지식 정보화 시로 바뀌었습니다. 말매, 세대 말매 도시가 조선업이 쇠퇴했는데 말매 대학으로 인해서 IT와 바이오 도시가 됐거든요. 포항 보십시오. 포항이 제철 산업인 포항입니다. 20세기 산업인 제철 산업 포항이 있는 그곳이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영남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것은 포항공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전공대도 하나의 광주 전남의 도시 발전의 중요한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이라는 한 축이 있다면은 아까 우리 윤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전체의 미래 먹거리,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측을 다 봐야 된다. 그럼 그걸 그런 전제하에서 예컨대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중심 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플랫폼 구축이 용이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세계 유수의 학생과 교수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 입지 여건도 하나의 축이고 그 문화도 중요해요. 방금 창조도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기업 유치란 말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창조도시는 기업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전대학을 계기로 정말 그 인근이 창조도시로서 세계 유수의 학생과 교수들이 몰려들고 또 기업이 몰려들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목표하에서 한전대학이 입지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시장님. 예, 좀 최종 보고서에 담길 내용은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이 배경이 됐던 부분도 우리 한전이 이제 우리 빛가람 혁신 도시에 위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한전 공대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전 공대가 이제 우리 이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원장님 말씀하신 이걸 포함해서 보면은 단순히 그냥 연구하고 그냥 대학적 온오브 대학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금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과 같이 가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보고서에서 아주 정말 좋은 포인트로 봤던 부분이 창업 활성화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대학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배출된 인력이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몰려오고 그 기업들이 더 커져서 또 새로운 또 연구 성과물을 우리 대학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모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좀 기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중에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의 어떤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전 공대가 세계적인 석학 또는 해외의 또 우수 또 자원도 같이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빛가람 신도시가 좀 글로벌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그 실리콘밸리와 같은 우리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이 되는 그걸 좀 기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잘 담겼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여쭤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장님 뭐 미리 보는 최종 보고서 살짝 공개해 주셔도 좋고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뭐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 학생 수 1000명 플러스 알파 그거보다는 이 대학, 랜드마크 연구소, 그다음에 클러스터가 전체적으로 구성할 인원 5천 그리고 그것과 같이 창출된 고용의 한 3만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스마트 캠퍼스 시티 그것을 저희가 완성함으로써 혁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그 시즌 2를 이렇게 완성하는데 저희가 반드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한전공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에서 한전공대 만들어주는데 도와줘야지. 이제 어떤 단순히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한전공대라는 이 툴을 통해서 이 아이콘을 통해서 이 광주와 이 전남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혁신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드립니다. 네, 열띤 토론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아무래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전공대를 만들어 나가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주체들이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주체는 저희 시도민들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당부 말씀, 이런 시도민들에게 이걸 당부드린다라는 마무리 말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부분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오늘 토론에 나왔던 말처럼 진정한 광주 전남의 상생, 또 진정한 발전, 이 한전대학을 토대로 해서 바꿔지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하고 제2차로 추진하는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이 문제도 그 초광역 정신을 살려서 정말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는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부지사님께서 해주시죠. 네, 정말 단순히 대통령 공약을 지킨다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어떤 미래를 어떤 책임지는 그런 두뇌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어떤 그런 좀 책임감을 강하게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대학의 역할에서 좀 머물지 않고 지금 새로운 어떤 기업 창출 그리고 또 그런 끊임없는 어떤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부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그런 좀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말 한전이 모토로 하는 바와 같이 세계로 나가는 이제 그런 신에너지 세상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성구 원장님. 네. 네, 이 한전공대라는 이 과제가 우리 지역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큰 기폭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옥동자가 잘 탄생되도록 우리 시도민들의 이해와 협조, 특히 두 지자체의 적극적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전은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면 잘합니다. 옆에서 잘 좀 도와주시면 우리 한전을 찾고 길을 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공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한편으로는 공격받고 한편으로는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현민 단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중간 보고회 때 한 1000명 가까운 우리 시도민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전공대가 이 광주 전남의 어떤 혁신과 발전에 정말 진정한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전공대 설립은 우리 지역에 단순한 공과대학 하나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 역시 한전공대를 단순한 대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서 낙후된 전라도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하는 어떤 자부심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시도민들의 기대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은 한전이 세우지만 이 같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상생의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관련 인프라 구축 그리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합리적인 설득을 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